네, 피부 생리학 우리 6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사실 이제 피부 장벽 기능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피부 장벽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요 표피층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층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피부의 장벽 기능 또는 보호 기능, 방어 기능, 이런 차원에서는 역시 각질층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각질층의 중에서는 이제 각질 세포와 또 각질 세포들을 갖다가 연결해주고 있는 각질 교소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틈 사이를 갖다 메워주고 있는 그 각질 간 지질이죠. 그렇죠? 세포간 지질. 이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이제 오늘도 앞에서 또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각질층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피부 장벽, 이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가 물리적인 그런 이제 그 힘에 의해서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인해 가지고 피부 장벽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 두 번째가 이제 화학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기용매라든가 또 계면활성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아하라든가, 그쵸? 또는 바하라든가 또는 파하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각질들이 이렇게 이제 그 파괴가 되는, 각질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런 요인에 의한 화학적인 그런 이제 그 제거, 손상,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장벽에 관여하는 지질 합성을 갖다 억제를 하거나, 또는 필수 지방산을 갖다 결핍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피부, 건강한 피부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피부 장벽이 손상된 그 이후에 한 12시간 이내에 거의 한 반 정도 되는,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피부 장벽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반 정도가 보통 이제 72시간에서 96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3일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초기 회복 또 후기 회복,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 피부 장벽들이 만성적으로 이제 장벽이 손상된 그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런다라든가, 또는 끊임없는 외부의 이제 어떤 유해 요인들, 환경적인 유해 요인들, 이런 것들에 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인설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벗겨지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존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이제 피부 장벽이 이제 손상되는 이제 그런 경우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밀이 타월, 이태리 타월로 이제 이 각질층을 갖다 너무 많이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정상적인 피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시간 이내에 한 50%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이제 3일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회복의 경우에는 한 3, 4일 정도 지나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데,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늦어지기도 하고요. 또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이게 각질층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피층까지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 걸리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흉터도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욕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때를 갖다 너무 열심히 밀어가지고 각질층을 갖다 너무 많이 벗겨도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제 목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이제 세 가지 요인들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태리 타월 가지고 빡빡 문질렀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이렇게 자외선을 갖다 차단을 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병원균 또는 어떤 이제 이물질들 이런 것들이 피부에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왼쪽 그림인데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수분들은 바깥쪽으로 잘 안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피부 장벽이 저렇게 때밀이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박박 제거를 해서 각질층이 완전히 손상이 됐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안에 있는 수분도 쉽게 빠져나가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또는 세균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외선, 태양광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자외선들도 피부 안쪽까지 이렇게 침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저렇게 피부 장벽 기능을 하게 되는 각질 세포 또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피부의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됐느냐? 아니면 정상적이냐? 이런 거 어떻게 아느냐? 근데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우리가 아는 또는 측정하는 그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피부로부터, 우리의 피부로부터, 경표피로부터 수분이 얼마만큼 손실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간이적으로 피부의 손실을 갖다가, 피부의 장벽 기능의 손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표피 수분 손실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즉, 수분이 각질층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밖으로 확산돼 나가는 그런 이제 수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손상이 됐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를 통한 수분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의 증발, 그렇죠? 피부에 있는 수분이 이제 대기 중으로 증발하거나 또는 우리 이제 안에 땀샘, 한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선에서 분비가 되는 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수분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증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변수는 또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땀샘들, 한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분비가 되는 이제 땀의 양, 즉 수분의 양 이러한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경피 수분 손실을 갖다 이제 측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땀샘이 비교적 적은 곳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땀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라든가 목 부위라든가 또 가슴의 이 아래쪽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땀샘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들이 이제 늘 그래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피 수분 손실량을 갖다 이제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 측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따뜻하거나 주변이 따뜻하거나 그러면은 땀이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늘한 환경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정상적인 경피의 수분 손실, 요거는 보통 시간당 0.1에서 0.4mg.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시간당 0.1에서 0.4mg 정도의 수분 손실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피부 장벽이 손상된
그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이 양이 더 이제 많겠죠. 그렇죠? 예. 수분 손실이 더 이제 장벽이 안에서 장벽이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세균이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도 하지만 안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이제 수분의 증발 이런 것들도 이제 피부 장벽이 이제 장벽 기능이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경피 그 수분 손실 양이 사실은 더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위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손실량으로 보면은 이마 같은 데가 많답니다. 예. 그리고 귀 뒤, 그리고 등, 팔이라든가 또는 이제 배, 그리고 이제 손바닥은 이제 땀이 뭐 이렇게 좀 잘 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수분도 있고 또 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층이 하나 더 있잖아요. 표피층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투명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방어적인 역할을 갖다 또 이제 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적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요 지금 이제 밑에 보시는 이러한 장치들이 바로 우리가 경피 수분 손실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장치예요. 예.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피부 장벽, 예, 피부 장벽과 경피 흡수에는 또는 그 경피를 갖다가 통해서 수분이 손실되는 흡수되는 양은 뭐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손실이 되는 양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정상인은 피부 장벽에 의해서 외부 물질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죠. 예, 그러한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 장벽 기능이 약화가 되거나 또는 어떤 그 외부에서 침투하거나 혹은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물질의 특성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외부 물질이라면은 이제 그 물질의 제형이라든가 또는 농도, 또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의 여부, 그리고 또 뭐 pH라든가 또는 이제 뭐 요즘 이제 화장품을 굉장히 다양한 공법으로 기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떠한 그 제형, 어떠한 공법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촉 시간들, 예, 외부의 어떤 환경과 접촉하는 시간, 그 다음에 사용량 또는 이제 사용 횟수 또는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질들이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혹은 얼마나 침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요 피부 장벽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물질이 침투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여기도 이제 표현을 했지만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피부 장벽 기능을 하는 각질 세포들이 있고 각질 세포들의 이제 틈을 갖다 메워주는 세포간 지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장벽 기능을 이제 크게 주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요 세포간 지질이 있는 총을 갖다가 통해서, 즉 각질 세포 사이를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빠져서 스며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각질 세포를 직접 통과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각질 세포를 통과해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질을 갖다가 직접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피부 부속기관들. 피부 부속기관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털이죠, 그렇죠? 채모라든가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이죠. 이런 이제 바로 이 채모가 이렇게 이제 모낭을 통해 아주 쭉 자라는데 그 틈 사이에 이제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물질들이 이렇게 스며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피부 부속 기관을 통과를 해서 경유를 해서 그래서 외부의 물질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사람의 부위에 따라서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거나 혹은 빠져나가거나 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안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요거 이제 머리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한 3.5배 정도가 머리 쪽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그런다네요. 이마 같은 경우가 한 6배 정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턱 주위가 뭐 한 13배 정도. 그쵸? 예. 그리고 등 같은 경우가 한 17배 정도. 예,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뭐라 그럴까? 바로 이제 발 뒤꿈치?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여기 각질층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적은 그런 형태로 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의 경우에도 이제 흡수도의 차이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죠. 예,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장벽을 통해서 경피 수분 손실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기 외부로부터 저 동글동글한 그런 이제 이물질들이 세포간 지질 사이를 갖다 통해서 굉장히 아주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 저건 이제 나노 입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저쪽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세포를 갖다 직접 통해서 그렇죠? 각질 세포를 갖다 직접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가 요 피부에 존재하는 기관들, 그렇죠? 부속 기관들, 뭐 모낭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제 뭐 땀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땀샘은 오히려 안쪽에 있는 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 사이를 갖다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피부에는 이렇게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러지 유발 물질이 되든 또는 바이러스가 되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밖에서 피부 장벽에서 차단하는 데 반해서 이런 이제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런 알러지성 유발 물질도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테고 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안쪽으로 침투가 될 테고 그렇죠? 이런 이제 막에 벌어진 틈 사이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수분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이제 그 문제점, 트러블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렇게 피부의 장벽, 피부 장벽의 손상에 영향을 주는 즉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은 온도라든가 습도, 습도가 낮다 그런 얘기는 바로 이 외기들, 피부와 접촉하고 있는 바깥쪽에 공기에 수분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수분이 별로 없으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로부터 수분이 쉽게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증발을 할 수가 있죠. 또 온도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밖에 온도가 예를 들어 높은 경우에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갖다 막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오게 하죠. 물론 추우면 어떻게 됐어요? 오므라 들어가가지고 그쵸? 안에 있는 거 빠져나오지는 않지만 추우면 또 밖에 이 공기 중에 수분이 적기 때문에 또 안에 침투를 하기도 어려워요. 또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각질세포라든가 또는 뭐 더 깊숙이는 이제 진피라든가 이런데 손상을 갖다 주게 되니까는 바로 이렇게 그 장벽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세포에 영향을 직접 주기도 하죠. 또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뭐가 더 많죠? 약간 지질 성분이 더 많잖아요. 이 피부에. 예,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피부의 장벽이 좀 튼튼한 편이에요. 남성이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한 거예요. 더 여성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령이 이제 많을수록 바로 이 피부 그 장벽 기능을 하는 이런 이제 각질층들이 이제 헐거워지고 그쵸? 그리고 잘 떨어져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한 피부 장벽의 기능이 손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의 장벽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요소, 또 이온이라든가 또 pH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예. 산성 상태냐 아니면 알칼리성 상태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는 이제 비누 같은 경우가 약한 알칼리성 아니에요. 알칼리성 같은 경우는 뭐를 우리의 이 피부 바깥쪽에 있는 지질 성분을 갖다가 그쵸?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분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누화 반응이라고 할까? 유화처럼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질을 갖다 자꾸 제거를 하니까 예, 바로 지질이 얇은 막을 이루면서 밖에 어떤 피부가 장벽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태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이렇게 pH의 정도에 따라서 즉 뭐 비누는 pH가 높지만은 또 우리 피부는 사실은 아주 약한 약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침수, 물속에 또 너무 오랫동안 이제 피부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도 굉장히 그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또 호르몬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피부 장벽을 갖다 이제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질환을 갖다 이제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다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수분이 이제 적어지고 또 안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건조해지고 막 이러면서 소양증이 뭐죠? 가려움증이죠. 자꾸 가려워지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우리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예, 나이가 들수록 등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쵸? 바로 등을 긁어준다는 얘기는 사실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예, 이제 수분 함량이 적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는 자꾸 이제 소양증, 가려움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긁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피부의 장벽 기능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세균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또 이제 반복적으로 어떤 피부 장벽을 또 거꾸로 이제 손상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러한 이제 피부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외상에 의해서도 그렇죠? 어떤 뭐 지나가다가 무릎팍이 넘어져가지고 까졌다라든가, 그쵸? 넘어져가지고 뭐 팔꿈치가 까졌다라든가 이런 건 외상에 의해서도 마찬가지 피부 장벽의 손상을 갖다 이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왜 뭐 이렇게 딱지 지고 그러면은 약간 근질근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가 손상함으로써 그러면서로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환들 이런 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예. 바로 이제 특히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경피 수분 손실에 의해서 즉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감으로써 피부 건조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제 피부 건조증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10에서 30%. 뭐 30%는 이거는 좀 이제 심한 거고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20% 내외가 되고요. 30%에 가까운 정도는 이제 유아들,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진짜 뭐 거의 그 기능을 갖다가 100% 발휘하는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촉촉하고 포동 이렇게 탄력이 있고 그런 이제 경우인데요. 보통 10에서 30% 대부분 한 20% 내외에 그 이제 수분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 일반인의 이제 건강한 피부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만은 표피지질이라든가 피지 또는 아미노산, 요소, 유기산, 예, 이런 거와 같은 이제 그 천연 보습인자, 그쵸? 예, NMF라고 하는 이런 거라든가 약산성 pH라든가
또는 교소초 변해에 의한 각질세포의 탈락, 이러한 복합적인 인자들이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조화되고 또는 장벽 기능이 이제 손실되고, 이러한 결과를 갖다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밸런스가 깨지면서 형성이 되는 이제 건조 피부들, 이런 거는 표피뿐만이 아니라 진피의 변화를 갖다가 이제 촉진을 하게 되고요. 또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 담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각질층 이런 데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쪽은 질환이 아니고요. 요거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전봇대가 있고 저녁 노을이 지고, 그쵸? 근데 밖에는 이렇게 공해가 이렇게 그냥 검게 이렇게 이제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런 이제 외부 공해죠. 이런 것들이 피부 질환 또는 건조증, 피부 장벽에 어떤 손상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앞에 두 그림이 바로 이제 피부의 장벽 기능이 손실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성인 그런 부분을 나타내거나 또는 피부의 질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이런 이제 피부 질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으니까는 우리 내일 3교시에 지속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